지금까지 초등학교 학부모의 현실은 어떨까요? 워킹맘들은 대부분 자녀 초등학교 입학 때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죠. 하교 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학원은 돌봄 공백의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그 맞벌이 부부신가요? 네. 방과 후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고 학원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려면 또 더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자녀의 뭐 안전 문제, 그러니까 조금 큰 어른이 이제 보호자가 될 분이 좀 같이 계시면 좀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좀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자녀가 안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네,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네. 그리고 뭐 돈을 그렇게 막 크게 사실 또 잘 벌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아이를 낳아서 온전히 내가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네, 한다는 게 좀 무섭고 사실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그러니까 뭐 돌봄을 떠나 정말 교육적으로도 네, 충분히 정말 잘 이렇게 케어가 될 수 있다면 글쎄요. 저도 뭐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게 사실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가장 안심하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으로 학교를 꼽았습니다. 그 아이들 공백을 메꾸려고 학원을 알아보고 또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대신 돌봄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면 부모로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학원에서 물론 배우고 학원에서 다니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충분히 돌봄에서도 좋은 분들 모셔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대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학교는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앞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초등 사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요.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돌봄이 필요한데 일하는 부모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혹시 지금 네. 사교육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둘째 아이는 4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맞벌이를 하고 싶은 이유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학원이나 이런 것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또 늘어나서 굉장히 좀 저는 그런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걱정이 좀 덜어진다고 한다면은 아이를 키우기에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과 후 6개 하고 돌봄 신청해서 돌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2군데 3군데죠. 3군데 다니고 있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학년이 이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연히 그러니까 학교 보내기 전에는 사교육비가 좀 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막상 딱 닥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고요.
아이들의 미래의 자양분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연구해온 결과로 탄생한 모두가 기다렸던 학교. 따뜻한 돌봄과 고품질의 교육이 어우러진 여기가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지난 20년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돌봄 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각계의 이제 뭐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정책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 원하는 모두가 매일 2시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내년에는 2학년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데도 우수한 전문 강사들이 학교로 와서 사교육 못지않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바로 문화, 예술, 체육인데요. 그런데 늘봄학교에서는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우수한 전문가 선생님께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과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응용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 실험동물 기술원이라고 하는 실험동물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원래 방과후 강사 전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연구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화성시 에어로빅 힙합협회 회장이고요. 오랫동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과 힙합으로 즐겁게 운동하며 땀 흘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힙합으로요,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고요.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해서 총 4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놀이체육, 그다음에 고학년들은 스포츠 피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피구연맹 스포츠 피구 지도자와 유소년 피구 스포츠 지도자, 그다음에 생활체육 줄넘기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25,000원이에요. 한 수업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복도에서 어머님을 만났는데 이 어머님이 수업 4개를 듣는데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내세요? 그랬더니 수업료는 10만 원 내신대요. 근데 이 수업을 그대로 학원에 가서 배우면 최소 40만 원이다. 아침 늘봄 프로그램,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료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